직장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직업인은 목적적으로 구성원들이 자기 사랑과 일이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 네, 성화지수 우리 최진석 교수님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요새 이 팬데믹 이후를 진단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최 교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 제가 들으면서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질문 찬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변화하자. 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를 의식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일을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어져요.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던 사람이 야, 이거 중요하구나, 이게 죽고 사는 문제구나 라고 깨달으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이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연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한달지, 네.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그냥 갑자기 뭘 본달지, 뭐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깨달음에 가까운 어떤 그 자극,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우연적인 인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조금 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평소 이렇게 자기 하는 일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가본다든지, 맨날 보는 책하고 다른 종류의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자기를 낯설게 하려는 노력 해야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전혀 그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또 이질적인 공간, 이런 데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변화에 대한 자극이랄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극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예민함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줘도 시큰둥하고 뭘 줘도 시큰둥하고 그다음에 예술품을 봐도 지루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민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고 이제 타고나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일단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그 예민함이 그러면 어떻게 유지되느냐. 혹은 높아질 수 있냐. 그건 뭐냐면은 앞에서 한 얘기하고 중복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원해 보세요. 그럼 고도로 예민해집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할 때 우연히 어디 이발소에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 평생을 잊지 않을 문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예민해 있지 않으면은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자기가 굉장히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원할 수 있냐? 그거는 신도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것이냐, 좀 더 의미 있게 살다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해야 돼. 그럼 그 반성은 또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지 않고 그냥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마저도 그것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라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 같은 거예요. 강의를 이렇게 가보면요. 단골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관심이 생기면 아, 저 사람이 저거 좋아하는구나. 저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영화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면 내가 뭘 좋아하지라는 거가 좀 더 예민하게 포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가장 예민해져요. 그렇죠.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빠지지 않고 백화점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 물건을 향해서 직진해 그냥.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강렬한 맞아요.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눈썹만 하나 이렇게 찡긋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아까 한 말에 삐졌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미친 사람은 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 사람한테만 그렇죠. 보여요. 귀신 같죠. 이런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면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개념을 사용하면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형상화 능력이 있으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할 때 그 심리 상태 그것을 이렇게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것이 바로 자기 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자기의. 거예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기대로 살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가 이제 올라오는 거는 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뭐 질문들 있으시면 네네. 그 아까 선진 국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걱정하는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조직 안에서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조직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완성의 길에 도움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직업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고 자기 완성하고 직장에 회사에서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단절돼 있으면 이 사람을 우리는 직장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직업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터를 훨씬 더 목적적으로 그 생각을 하겠죠. 이 조직이 성장함에 있어서도 그 구성원들이 이 자기의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 자기에 대한 관심하고 이 조직에 대한 사랑, 관심 이것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그 조직이 직업인으로 구성되느냐, 직장인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발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직업인은 누구를 직업인이라고 하느냐? 자기 사랑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한 말씀을 보태면 요즘 친구들은 당장의 연봉, 승진 이런 거보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성장에, 교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일에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돼? 아마 이런 질문을 네. 던져서 교집합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어요? 그 나에게 있어서 이제 집중하는 예.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거기는 제 인식 어떤 그 방식에 의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을 이제 아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어떤 자기가 아는 문제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알의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자기한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라고 한번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는 이 일은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게으름이랄지,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불안이랄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돼가지고 계속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는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사표 내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그다음 대목입니다. 또 네. 과격한 분들은 또 이혼을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이 일을 선택했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자기한테 철저한 반성이 없이 지금 이렇게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이러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안 원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그 나약함과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자기한테 확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식론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과 비슷한 일이 아니라 이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하고도 가깝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룰 때는 어떤 우리가 산수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해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인식론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이거 정말 내가 원했어? 혹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거 맞네가 되기까지는 실은 시간을 들여서 예. 내가 해보고 수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어떻게 알지의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어요? 네. 저 지난번에 성어지수 선생님 편 보고서는 팬이 돼서 동영상 강의 많이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 변화가 생겼을 때 예.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태를 희노애락의 감정에 쌓여서 그것을 좋으냐 나쁘냐,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모두 제거하고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반대로 또
이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쁘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네.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팬데믹을 다루는 실력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저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다루는 것이라고 저는 네. 보죠.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은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감정적으로 다루거나 주관적으로 다루거나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믿던 시대도 있었지만 인간이 계속 진화하면서 이 객관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으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동양에서 무념무상, 그다음에 무아 이런 것들은 전부 가치 중립적인 서늘한 자기로 만들어내라. 세계를 가치에 휩싸여서 희노애락에 휩싸여서 세계를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이 세계에는 그 좋은 마음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줄이면은 없애면은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여.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세계를 좋은 마음으로 좁게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을 걷어내고 예. 네, 있는 그대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최 교수님께 직접 질문도 드리고 궁금한 걸 직접 말씀을 또 설명을 듣기도 하면서 3부 진행했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